안녕하세요. 입장을 하면서 호흡 수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를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경험한 거,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여러분 마음을 본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과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 오번에서 소승불교 체험 갔는데 위파사나 수행 체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가하고 이거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하면서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걸 하는데 그 숨 들어 마시는 그 코에 시작과 뭐 이걸 계속 관할하고 그래 너무 똑같은데 내가 확실히 아주 잘 뭘 모르고 있구나 그냥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거 하는 몸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관하라고 하는 거 시간이 좀 짧구나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면 알아차렸습니다. 네, 또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뭘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숨과 처음과 끝을 찾아다니기가 바빴고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또 졸림이 오는 것까지도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숨을 쉬면서 마음이 막 편해지면서 이렇게 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네, 잘 경험하셨습니다. 일주일 보내시면서 일상을 보내시면서 본인들이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을 경험한 것, 자기 마음을 경험한 것, 감정을 경험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그 무엇도 갖고 있다 하는데 지난주에 무엇도 갖고 있다를 쓰는 순간에 갖고 있는 게 없음을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없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는 그제 볼펜도 갖고 있다 그걸 쓰려고 했는데 볼펜이 막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가만히 이제 한번 유심히 보니까는 볼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볼펜 어떤 쓰임새를 내가 순간에 그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뭘 썼냐면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알아차림도 갖고 있다 이렇게 올렸었는데 조금 있다 바로 유보살님이 나는 못 알아차림도 갖고 있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뭐가 찡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수행자는 기본이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솔직함이죠. 그러면 그 솔직함도 순도가 있어요. 순도가.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든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이든 알아차리는 것, 경험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의식의 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여러 겹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 속에서 어떤 상이 작용하는지도 또 그 의식을 또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생각의 관념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김초사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걸 신념처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념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 관념을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저는 이번 주도 그 알아차림을 계속 떠나지는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또 알아차림을 뭔가 발표할 거를 찾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을 이제 쉬는 기간이 돼가지고 마음은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더 딱히 뭘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더 아파오고 주말 내내 몸이 너무 괴롭고 뭐 이 식바람일 요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 통증이 왜 나는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라는 그런 고민에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또 이상하게 또 월요일 아침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통증이 많이 사그러들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까지 돌아오고 해서 왜 그런가 그런 게 계속 궁금증이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연습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생각의 차원에서 자유롭자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서. 말이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건데, 벗어나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도 이제 궁극적으로 알아차려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겹의 의식의 층을 자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의식의 층을 여러 겹을 알아차리려면 자기 고집, 내가 옳다, 이거다라는 그 판단이지. 결국은 판단이야. 이게 또 생각이라니까. 그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솔직함, 이런 연습이 또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그게 이제 다 사리 분별한 것이고 판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에 빠지자는 게 아니고, 똑같이 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뭘 짚고 일어나라고요? 땅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짚고 그냥 못 일어난다니까요. 땅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땅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다시 집착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짚고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분별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생각의 차원에 다시 머물고 그 생각에 빠지는 차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짚고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색계, 욕계, 색계는 이제 이런 제가 비유를 들어요. 이게 이제 비행기죠? 네? 네, 비행기예요, 이게. 비행기인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잖아. 랜딩 기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하늘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야죠. 그죠? 뭐를 의지해서 얘가 가죠, 이 비행기가? 바퀴 땅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땅에서 낼 수 있는 이 비행기가 땅에 충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지 돼, 얘는. 비행기하고 땅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행기는 어디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죠? 하늘 허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공으로 초월하려면, 그 허공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이제 뭐 키로수가 있겠지. 몇 킬로 이상 되면 이제 부력이 돼서 탁 뜬다, 뭐 이런 양력에 의해서 뜬다, 이제 이게 있어서 뭐 그게 뭐 300킬로든지 뭐 있겠죠. 그러나 이 비행기는 그 키로수를 모른다 하면 얘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 허공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땅을 의지해서 달리는 거예요? 땅을 의지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극한치의 속도에 달하면은 양력이 생겨서 붕 뜨는 거야. 그럴 때 비행기예요. 뜨기 전까지는 얘도 차야. 바퀴 달린 놈이요. 이거를 이
땅을 의지해서 뜰 수 있는 그 극한의 속도까지 가는 것을 우리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악해가지고. 왜 안 할까요? 그걸 뭘로 대체할까요? 그거를? 생각. 네, 생각으로. 이 달리는 거를 뭘로 대체하냐면 아는 것. 얘는 뭐 예를 들면 200km 정도 달렸을 때 그때 뜬다. 그렇게 아는 정보로 요거를 이 속도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뜰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거지. 그거를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최선의 속도로 달리는 것.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방금 제가 비유를 들은 뜨기 위해서, 허공을 날기 위해서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의 바탕, 생각을 초월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한다? 땅, 생각.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또 화두 공안이에요. 그래서 대 있어야 되고 대의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 대신심, 삼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화두는 뭐가 있어야 된다면은 의정심, 생각하는 힘, 뭐 호기심이라고 해도 돼요. 다 생각의 차원이죠.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초월하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려면 열심히 땅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감히 판단하고 생각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주가 저한테는 생각의 차원에서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제 용인을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 은사스님 절에 다녀오게 됐는데, 은사스님 절은 아니지만 제 주가 본사에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 은사스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뵙고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왜소해지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로 들어오라는 이제 제의가 좀 강하게 왔었어요, 어제. 그래서 답은 못하고, 내 마음에서 사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은 안 하고, 가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스님의 그 자살 방지 노래를 가면서 사실 계속 불렀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그 노래를 하고부터 계속 사실 우울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그렇고 또 어제 가서 스님을 뵙고 오니까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와닿았고, 그 노래가 자살 방지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생활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그냥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일반인들에게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차렸어요, 사실. 그러면서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그걸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생각 속에서도 또 미세하게 또 번뇌망상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라 하나, 얄밉다고 해야 될까? 좀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조금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여기 오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공부 오니까 좀 편해지네요. 그냥. 사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현상들이라고 다 하잖아요. 정확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한다든지 입정 명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앉아 있으면은 잡생각이 더 떠오르죠. 그 현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그걸 그대로 올곧이 봤다라는 거예요. 보았고 지금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수준이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직함이고 용기거든요.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업장이 안 닦여요.
특히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수행자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잘 못하고 잘 표현을 못하고 또 왠지 뭐 완벽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그 스스로 또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나 이런 것을 직시하려는 그런 그 현실적인 용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빨리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려는 이제 그런 의식의 습관이 많은데 이제 스님들한테는 그 수행이 또 필요한 거죠. 일반인보다도 더.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똑같은 화두나 똑같은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또 이제 승속이 그것을 닦아가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좋은 이제 그 수행 나눔을 해주셔서 머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일주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그 업보의 그 노름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업장을 해탈하기 위한 부처님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게 저에게 주시는 알아차린 공부구나. 그리고 마음 한 마음 바꾸고 그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바로 이게 행복이 아닌 그 순간에 거기서 자꾸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아파오는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듣고 여러분이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바로 복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보면은, 저번 주에 했던 게, 이견부주 그랬죠? 이견부주. 네? 보세요, 펴보세요. 두 견해에 머물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두 견해가 뭘까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중에. 이견부주. 두 견해에 머물지 말아라. 업보에 매달려 있는 제 자신과요. 네. 또 한 적에는 이것이 나를 해탈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점이 이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의식이 뭘 한다고요? 그거를? 네, 분별 판단해요. 그러면 판단은 원 가지고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판단했다는 건 무조건 이거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견이에요? 이견이에요? 이견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났죠? 어떤 판단? 저걸 봐야 되겠구나. 요거를? 이견을 봐야겠구나. 견해가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많을 수 있겠구나. 아니, 저는 절대선이,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했다면 벌써 두 개라는 게 좀 이상한데.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했다는 게 벌써 양면성을 띈다, 이런, 그게 그럴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안에 일어난 자기 살림 얘기하는 게 그게 핵심이지, 뭐 답 얘기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또 자기 살림 얘기 해보세요. 막 얘기해야 돼. 그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판단이 안 빠져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2견인지 3견인지조차도 그렇지, 모르죠. 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의식은요, 한 번 알아차렸고 한 개 일어났다고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신층의식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몇 층을 지금 알아차리고 보느냐, 지금 이 수행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는 놈도 얘도
또 의식에 빠진단 말이에요. 상에, 생각에. 그렇죠. 그럼 어떡하냐? 일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 그거 판단했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로 가면 이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이나 이 진리의 말은 도대체 일상에서 맨날 이거만 알아차리고만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판단이 들었구나. 그렇게 그걸 보면 알아차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장애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면, 대상에 가버리면 그건 장애예요. 진리가 장애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의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그리고 이걸 하는 순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모르지. 2견인지 3견인지 그 순간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끄집어내고 생각하니까 2견, 3견, 1견, 뭐 절대, 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나, 생각을 쫓아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그래. 네, 좋습니다. 생각을 쫓아가려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쫓아갈 수가 어떻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을 쫓아가지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는 관념적인 거죠. 보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무슨 수련을 했어요? 호흡 수련. 호흡을 어떻게 했어요?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라고? 뭐라 그랬죠? 그럼 시작했으면 이 숨이 이렇게 쑥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숨을 쫓아갔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생각을 쫓아가는 거는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숨도 더 추상적이고 더 관념적인 형태죠. 생각을 쫓아가는 거. 호흡 그거보다는 좀 더 물리적이고 좀 느낄 수 있는 호흡을 쫓아가는 거. 그죠? 이게 잘 안 쫓아가는 것이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잘 쫓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쫓아가집니까?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맨날 저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상대방 뭔 말을 특히 뭐 부부간에 대부분 사소한 뭐 또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되는데 뭐 그냥 말을 어떻게 툭 던졌을 때 그냥 그걸 쫓아가니까 그냥 그렇지. 상대방의 말을 쫓아가죠. 네. 근데 상대방의 말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제 상대방 말만 쫓아가면 다투진 않겠지. 그래, 거기서 맞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분별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운드만 쫓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문제될 게 없지. 소리가 뭔 문제가 있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의식이 그게 이제 우리 육근을 통해서 육경이 나오잖아. 경계. 그죠? 이 귀를 통해서 소리라는 걸 듣는데 이게 이제 18개에 가면은 의식 있잖아요. 소리를 귀를 통해서 귀에 의식이 있다고. 그런 기억, 판단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육경으로 갔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소리를 인식은 잊어버려. 소리라는 거 잊어버렸어 이제. 소리를 통해서 육경을 통해서 어디로 바로 넘어갔어요? 육식으로. 이 식으로, 기라는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연이 많은 거예요, 이 말에 대해. 그냥 거긴 뭐 이견 상견이 아니라 뭐 몇십 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련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면요. 뭐 싸우고 욕을 해도 내가 반응할 일이 없다니까요. 욕을 딱 듣고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이 근을 통해 가지고 이 경으로 왔구나. 그래서 이 식이 작용했네. 근데 화가 막 나네. 그러면 그 사람의 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고 있으면 상대방이 더 화내요. 더 화내? 그건 관계가 없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일이니까. 이 비근한 이제 그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업장이 서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막 얘기할 때 상대를 안 해주니까 더 막 열을 내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웃음이 나온 거야. 그냥 더 화를 내는 거야. 나죠 당연히 무시한다고요. 나는 그때 진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그냥 오히려 무시하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싸움도 소통인데 그렇지, 소통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서로 붙어있었으면 더 심해졌을 텐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봐야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순수하게 나 보는 거에만 관심 있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나는 걸 한쪽은 누르면서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런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그 감정이 없어져요. 내 안에는 업장의 현상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하다, 이제 부처님 일화에 그런 게 있어요. 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침묵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리고, 부처님도 그 침묵으로써 아난이나 제자들에게 답변을 대신 침묵으로 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희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아주 그 골치 아픈 얘기라든지 지금 현실에 필요 없는 얘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그냥 침묵을 하셨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그랬을 때 침묵하라 했던 것은, 내가 침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리적으로? 부딪힘은 없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부딪힘은 일단 없죠. 또 그리고 상대방이 답답하고, 내 안에는 침묵하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속에서 끌어올라? 다시 생각하면 자기를 또 생각해 보겠죠. 침묵. 상대방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듣기도 하고. 실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살림에서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갈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침묵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기만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좀 해서 내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경험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답답함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억울함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했다 멸하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거는 내 살림 얘기고, 이제 상대방 살림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자기가 공격을 했는데 방어를 이 침묵으로 하니까 더 열을 받다가 그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도 결국 상대를 향했던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논쟁을 하거나 싸우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 사람이 회광반조하면 자동적으로 상대도 회광반조하게 돼요. 근데 회광반조에 하면은 둘 다 회광반조를 못해. 근데 한 사람이 그냥 회광반조하면 에너지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상대도 그냥 거둬들여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있고 입이 있죠? 입이 있는데 얘를 벌리지 않고 이렇게 딱 다물었어. 입을 딱 다물었어. 목에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소리가 하나가 나와서 아가 나왔는데 이게 이빨로 딱 닫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아가? 땡. 얘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요. 다시 자기한테 오죠. 이게 휴강반조 원리예요. 완전 원리. 우리의 생각, 이 바깥으로 나오면 말이 돼. 바깥으로 안 나오면 뭐가 돼요? 마음. 음이 되고. 그 명사형이야, 명사형. 마음.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마음이고, 입 바깥으로 사운드에서 나오면은 동사형,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뛰어다니죠. 네.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슴에 있든 뭐 생각, 이 머리에 있든 어쨌든 이게 나온다고. 제일 쉽게 많이 나오는 데가 입이에요. 마음은 눈으로도 나오고 육근으로 다 나오지. 몸뚱으로도 나오고. 근데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에 있던 생각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왔다가 얘가 막혔어. 그러니까 팅 부딪혀 백보드로. 자동 회광 번져 되죠. 그래서 수행자의 기본을 일단 처음에 침묵부터 시키는 거예요. 침묵. 무건. 그럼 이건 내 살림 얘기고, 여기서 이제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이 계속 떠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닫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부딪히고 다시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회광반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을 안 닫고 열어놓으면 얘가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다시 얘가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먹는다고 그러잖아. 소리를 먹는다 그러고. 누군가가 하나가 멈추면 대상은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다. 오늘 배울 얘기예요, 다 이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보통 얘기할 때가 다 우리는 이렇게 현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견부주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게 업장이구나, 이게 업장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벌써 일견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견이 나온 거죠. 그럼 또 이견이 나왔으면 근데 잘 안 되네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뭐예요? 이제 또 이게 일견이고 이게 일견이고 다시 또 이견이 나오죠. 네. 네? 이게 변증법적 진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가 이 불교의 이념법을 자기가 유물론적으로 정반합 변증론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도 하나도 네, 이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신명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회광반조하는 거울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견하고 있는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를 자책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차리고 보고 자책하고 있으면 자책하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울한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그걸 판단한? 우울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울한 거는 일견. 우울하면 안 되는데 이견. 두 번째 견해죠? 네.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냥 일견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우울했어. 우울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내가 판단 어차피 과거 의식의 습관에 의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이 나왔죠. 이거 또 다른 무슨 견해예요? 이거에 반하면 이게 이견이지만 이거 하나 놓고 보면 이게 일견이야. 그러니까 일견을 그냥 일견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지금 다 내가 설명하고 있네 이거. 나는 오늘 이거 아까까지도 이거 어떻게 고민했는데 그냥 다 설명이 돼버리네. 예? 일공 동양 똑같은 일이고 원시 일공 지금 거 이거예요. 오늘 그때는 저 회장님이 반 다 해버렸네. 능수 경멸 이게 일견을 그냥 일견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이견은 무슨 견해 때문에 생긴 거다? 이 처음에 일견. 능수, 경멸, 경축, 능침. 그죠? 이거 약간 침전이 이상하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신신명의 어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기억나고 되뇌이면서 여러분의 의식의 습관,
사고 형태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조견, 견주어보는 클로즈업, 오버랩 비춰보는 연습을 하는, 그래야 이게 재밌어요. 흥이 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또 인식을 하게 돼요. 보니까 1견 나오고 또 바로 2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1견 나왔다가 뭐 며칠 있다 또 2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어제 우리 모임 갔었는데 네. 집사람이 그 부부끼리 모였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꾸 거기 있었던 일을 좀 부정적인 일.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그때 2견이 그때 사연이 좀 지나가 보니까 이제 어. 다시 또 생각해보니 2견이 나오고 3견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의 그 물리적 현상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다 생각의 차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얘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물리적인 현상,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무조건 1견 일어나면 2견 일어나는 거예요. 얘로 인하여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그냥 이 순간의 현상이에요. 현상. 불교는 이 현상, 이 순간에 일어난 이 실존을 정확히 보자는 것, 그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2견이 문제가 아니라 1견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1견만이 발생하는 거야. 1견만. 그래서 2견이 일단 1견이 원인이 되잖아요. 원인을 제공은 1견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1견을 보면 된다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저희는 보통 1견에 뭐가 떠오르면 바로 분석, 넘어가지. 판단, 응.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그렇지. 너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네, 그게 에고의 특성, 에고의 정체성이야. 그걸 사량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진도가 뭐 그거 하나로 복습은 끝났네. 그냥 이게 물질로 능, 수, 경멸. 그럼 보통 이거 능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객관, 아니 주관, 주관. 내가 주축이 돼서 한다 이 말이죠. 주관을 따르면, 아니 주관을 따르면 아니고 주관은 객관. 이거 반대 개념이고, 객관을 따라 멸한다. 이렇게 되죠? 주관을 따르면 객관이 멸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말아야 돼. 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엄청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통 거기서 해석하고 있는 대로 그냥 주관은 객관을 따라 멸하고 이렇게 되죠. 자, 내 생각은 남의 생각에 따라 멸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을 해봐. 입을 자꾸 벌려야 돼. 입을 안 벌리고 닫고 있으면 계속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야. 틀리더라도 그냥 입을 벌려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1견조차도 원인이니까 1견조차도 없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공 그러면 그럼 1견으로 꽉 찬 그게 공인가 아니면 1견도 없는 게 공인가 그런. 그지 이 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견해를 생각을 지어내는 것으로만 이제 빠져 있어서 그 좀 복잡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을 내가 본다라든지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좀 지금 해석하면 더 쉬워져요. 이해가. 지금 말씀은 견해예요. 생각을 지어내는. 이건 자기 생각도 객관적으로 만나면 그것도 소멸되든지 바뀌든지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객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그래 그거를 한번 본인이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장을 내더라도 상대편의 토론과 뭐 이를 거치다 보면 또 자기 생각이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맞아. 비슷한 생각이야?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군중적인 객관적인 그런 거에 그렇게 따라가야겠구나라고 이렇게 묻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묻어가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는 보류한 거예요? 보류하고 따라가는 거죠. 객관을 그냥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 이 사회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튀는 그런 행위를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그런 심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것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답을 찾으려는 게 지금 의미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뭐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살림살이를 이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되돌리죠 지금. 예, 예.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작용이. 그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연습을. 그게 진짜지 핵심이지. 이 답이 뭐냐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가 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빠져. 죽은 법이 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요번 타임에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번이나 다다음에 다시 또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답을 해주면 여러분은 내 말을 배워요. 내 말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고. 불교는 깨우치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이 무엇을 제기하기 전에 나 외에 대상의 무엇을 추구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경험하는 거는 개념이나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내가 내 자신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없죠. 답이 없지. 그리고 그 개념이 없죠. 뭔지 모르는데 내 안에서 뭐가 떠올랐고 뭐가 경험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중도라는 거를 배웠어.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배운 중도 같아. 경험된 거가 내 경험된 걸 믿는 거예요? 먼저 배운 중도를 믿는 거예요? 중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안 믿게 된다니까요. 이런 구조로 가리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경험되는 그 자체를 너무도 소중하게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는 가리키잖아. 그거 안 돼.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애가 뭘 알아? 그 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걔가 스스로 내 자신과 나의 본성과 내 외부의 바깥의 대상과의 접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게 감각이든 뭐 감정이든 느낌이든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올곧이 경험하고 볼 줄 아는 그것이 내 건 줄 인식하는 경험 없이 미리 그것을 이렇게 프레임, 개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가둬놓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의식을 갖냐면 항상 움츠려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것에 무게감에 눌려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고 이게 이미 외부에서 받은 엄마로부터 받은 교육 어떤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전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격하는 나쁜 것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혼돈이 오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지 않지. 의기소침. 그렇지.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게 엄청난 무의식의 의식의 흐름에 지금 대부분 빠져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저도 요 앞에 아까 밴드에 올리셨을 때 그 알아차리고 있는가 했을 때 그 알아차림을 한번 알아차려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 알아차림을 한번 알아차려보자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밴드에 그렇게 올린 건데 이게 알아차림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그냥 본인이 경험하는 그냥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심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그 심리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경험한 그거가 본인 살림이니까. 아주 그거 소중한 겁니다. 계속 알아차린 노력을. 어떤 형태든 자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보통 해석되어 있는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멸하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이 자체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살림을 경험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요거를 내가 또 다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해줘버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내 프레임에 갇히게 생겼네. 그래서 난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네요. 좀 말을 해서 내가 좀 잘난 체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요 위에는 멸한다 그랬고, 얘는, 요거는? 잠긴다. 뭐, 이건 잠길 침자잖아요. 요것도 왜 위에는 완전 멸하면 없어진다는 거고, 얘는 잠기기만 할까? 뭐가 잠긴다는 거죠? 계속 따라가는데 첫 번째 객관. 요거는 뭐라고요? 객관은 객관을 따라가면 주관을 따라서 쫓아서 주관을 쫓아서 잠깁니다. 잠긴다. 그러니까 누가 잠긴 거예요? 객관. 객관이 잠긴 거죠. 여기서는 누가 멸했어? 뭐가 멸했어? 주관이 멸했고 주관이? 네, 멸했고. 객관이 잠기고 객관이 잠겨버렸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멸해서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고 객관은 밑에 어디가 아직 잠재해 있는 거죠.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틀린 게 나나. 아까 멸과 칩을 똑같이 아까 한 얘기가 객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의 주관 속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건가 생각이. 그렇지, 이제 저런 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되돌려보면서 경험한 그런 얘기인 거야. 아까 얘기하고, 아까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주니까, 내 생각이나 주장이 없어지지 않았네? 뭐 예를 들면, 뭐 침묵하고 있는 거였나? 뭐 이랬는지. 이제 본인을 자꾸 되돌리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냥 오세요. 그냥 와. 저는 제 네, 생각인데요. 네, 말씀해보세요. 제 생각인데 마이크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인데 바깥 경계에 끄달린다는 얘기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자기 안에 있는 걸 갖고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에 분별심이 많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사실은. 네. 제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냥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돼요. 네. 그렇게 일어난 현상을 네. 뒷말은 알아차렸습니다 해버리면 객관화돼 버리거든요. 내가 거기에 빠졌더라도 알아차렸습니다 하면서 다시 분리돼요. 나오는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뒷말을 그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라든지 그런 말을 보았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맺어주면 이제 의식에서 내가 집착되고 지배되는 데서 벗어나고 들어가고 이런 그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좀 답답하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네. 그 말도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답답함을 다시 알아차린 거죠. 네. 네. 그럼 그 답답함을 그냥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왜 답답하지? 이렇게 그걸 또 다시 판단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답답한 거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 이 꾸정물은 이렇게 놔두면 뿌옇다가 자동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답답해 죽겠네. 이거
이 뒤에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자꾸 헤집으면 더 답답해진다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놓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의견이라는 것도 이견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의견을 그냥 의견이라고 그냥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거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봄과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렇죠. 이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견만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고 있나? 저희도 이번에 비가 왔는데 족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오비스 그냥 막 그랬는데 한 놈이 야 인마 기다렸다 해 그러더라고. 기다렸다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비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해석을 하면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아서 객관이 되고 객관이 되고 이게 이제 반대로 되겠지 그러면 주관은 객관을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제 이 능과 경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구조가 똑같죠. 여기 이제 혼돈이 왔잖아 이게. 뭐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오는 현상 그대로지 뭐.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객관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의문이 오잖아요. 의식이. 그러니까 생산조사가 딱 그 의식이 오는 거를 그대로 쳐주죠 지금. 먼저 이 너희들이 맨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네 생각이라 하는 그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객관의 어떤 현상에서 멸하는 거야. 그거 없어져. 너 네 생각 그게 아상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항상 내 생각 하고 있잖아요. 그걸 딱 쳐져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식이 어디로 작용해? 지금 보니까 주관과 객관이 이게 상대방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네. 뭐 좋아 어쨌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견을 그에 따라 다시 이견이 발생되는 거를 주관과 객관으로 표현했을 뿐이네. 그걸 몰랐네. 그거 알았다는 건 생각이야. 알았습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 의식을 보자고.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가 중요한 거지 거기서 판단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나 중심이라고 했잖아. 너희들 생각하는 거, 나 생각하는 거. 그 주관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멸했어요? 여기서. 얘 객관 때문에 멸했지. 그럼 누가 힘이 더 세? 야기 당신을 보자고. 객관이. 얘가 더 힘세죠. 그럼 우리가 의식이 어디로 작용해? 객관으로 작용하죠. 아니 어떤 놈이 내 생각을 멸해?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의 여러 층 중에 심층 의식에서 작용한 걸 내가 다시 하나씩 훑어주는 중이에요. 그 의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 기억은 안 나도? 그렇게 됐겠다. 그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놈이 누구 때문에 멸한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의식은 어디로 바로 가냐면 그러면 얘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간다. 못 알아차렸을 뿐이야. 알아차렸어. 일로 갔지 의식이. 딱 타겟이 일로 갔죠. 우리의 관심사가 중생의 관심사가 이쪽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이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이 여기 있었겠지 자기. 의식이 그래 꽂혔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니까 그 강한 부정하는 대상으로 갔죠. 그러니까 생산조사가 다시 이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 특성이 너 잃어버렸지 너 지금 너 주관이라는 거 그거 너 놔버리고 지금 객관을 왔지 너 이렇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쳐주죠. 응? 그죠?
그러니까는 주관에 있던 의식을 객관으로 왔는데 객관에 있는 의식을 다시 주관으로 보내버렸어. 정신없는 거지 지금 의식에서는. 이 수행자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놓고 그 두 개를 갖다가 여기서 섞어버려. 그렇지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의식에서 그렇게 하고 알든 모르든 싫든 좋든 승찬조사는 그렇게 다 섞어놓고 다 지금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이게 의식이 이게 지금 이 문자를 보는 게 아니야. 이 문자의 흐름의 의식을 보는 거지. 승찬 조사를 보는 거네요. 그럼요. 그 의식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승찬조사가 살아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여기 살아계시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영산회상을 여기서 재현하는 것은 이 범패 것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 영산회상을 만들지만 이렇게 의식을 봐야 누구 의식을 봐요? 자기 의식. 승찬조사 의식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내 의식을 봐야 결국은 또 승찬조사 의식이 보는 저걸 거예요. 통해 승찬조사 의식까지 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세요 우리. 이걸 통해서 내 의식을 보는 거지. 내 마음을, 내 심리의 현상을. 그러면 이걸 서술한 분의 심리가 또 보이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업장에 생각에 의업의 업이 높고 환희심의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관, 객관을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했다가 두 개를 다 통합했어요. 객관이라는 것은 이게 있어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작용이 네가 옳다는 그 생각 너 아상이지 그게 있어야 그걸 말미암아서 객관이야. 이걸 그러니까 또 의식이 어디로 작용했어? 또 객관으로 갔지. 그러니까 또 객관으로 가니까 뭘 잃어버렸어 또 우리가 주관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다시 또 주관을 객관으로 하는 예, 다시 주관을 살려주는 거죠. 주관을 이식하게 하는 거죠. 이거 똑같아. 지금 몇 번 반복이야 지금. 그죠? 그랬는데 벌써 두 번을 반복을 해서 의식을 이렇게 보고 또 섞어까지 줬는데 이 욕자를 보통 사용하면은 좀 속된 데 사용합니까? 아주 그 수승한 데 욕자를 씁니까? 이거 분별심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일상적으로 이 욕을 쓸 때 우리가 좀 나쁜 쪽으로 속될 때 욕망이라든지 그럴 때 욕구 이렇게 속됐어요. 야, 너희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양단을 알고 싶어? 그렇게 양단 알고 싶어? 이쪽에서 다 빠진 작용이 뭐 때문에 다 빠져 있었죠? 우리 중생들이? 주관 객관 양관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주관을 얘기하면 주관에 빠지고 객관을 얘기하면 객관을 빠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주관, 객관이 주관을 이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멸해버리는 거 이긴다. 그러니까는 이 주관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 의식이? 객관이 더 큰 거라고 의식이 이렇게 작용했잖아요. 그런 객관에 간 놈을 다시 주관을 키워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두 개로 혼용해서 해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게 뭐였어요? 인간의 의식인데 알고자 하는 아르말이잖아 그게. 이게 지금 이제 대화를 할 때 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뒤집어놔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뒤집어놔도 못 알아듣고 오로지 예를 들면 그 욕망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벌겠다 요새 비유를 하자면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진짜 벌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놔버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 돈을 벌이겠다는 그 생각을 놓고 그 말을 따라갑니까? 끝까지 그거를 자꾸 부인하면서 그 말을 따라갑니까? 자꾸 가죠. 그러면 이제 답답하면 그래요. 너 진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얘기 하죠. 네? 너 진짜 그렇게 알고 싶냐? 이 아는 작용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르마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알겠다는,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게 알지자죠? 사량 분별심이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솔직히, 그렇게 알고 싶어? 응, 알았어요. 그런 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데 알고 싶어? 욕지 양당? 그래서 욕자를 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여러분을 돌이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다음 것도 아는 작용을 놓는 얘기를 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차원으로 해결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자, 이게 뭐예요? 원시 일공. 하나의 공이라는 것은 근본은 하나의 공이다. 양쪽에 양단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얘가. 그런데 그럼 양단은 이쪽 단 이제 욕지양단 그런 거야. 야, 니네 그렇게 양쪽 이쪽은 뭐고 저쪽은 확실하게 알고 싶니? 그렇게 이제 얘가 A고 얘가 B. 그 양쪽 단이죠. 양단, 양끝이죠. 자, A는 어떻게 생겼고 B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너희 그렇게 양단 알고 싶어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답을 않고 원래 공이야, 일공이야, 하나의 공이야. 원래 하나의 공이야. 이 공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을 이제 점에서 찍어서 동그라미 그리죠, 공을. 얘가 시작점인데, 공이 되려면은 분명히 시작점으로 다시 와야죠. 그러니까 시작점이자 끝이죠. 이게 끄트머리라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랬죠. 끄트머리. 이 일공이라는 원래가 일공이야. 원래가. 원래가 일공인데 어떻게 양단을 가르쳐줘?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그러면 양단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에고의 작용이에요. 의식의 작용. 근데 원래 그 세상의 이치는, 진리는, 도는 얘가 시작이면 항상 이 시작으로 다시 오게 돼 있다.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하나죠. 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에 열.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시작돼요?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시작되죠. 응? 그럼 열이 우리나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열렸다, 오픈. 열렸다, 열매가 열렸다, 맺혔다, 열어졌다. 게이트가 열렸다, 문이 열렸다. 어떤 세계가 열렸다.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9가지 완전히 아홉으로 다 채워버렸어. 채운 다음에 남은 경계는 뭐밖에 없어요? 열어지는 경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리니까 다시 하나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숫자의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이 공의 원의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그 끄트머리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원래가 이래. 그렇게 알고 싶어, 양단을? 능이 뭐고, 주관이 뭐고, 객관이 뭐고, 나는 뭐고, 남은 뭐고, 내 마음은 뭐고, 대상은 뭐고, 그렇게 알고 싶니?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약간 화가 난 거야, 이게 생찬조사가. 욕지, 양단? 그런 욕망이 있어? 그렇게? 알고 싶은 욕망이야? 네, 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원래가 하나야. 시작은 분명히 있지. 시작은 곧 바로 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과사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숨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러면 숨이 나간다는 거는 그건 뭘 의미해요? 생을 의미해? 사를 의미해? 생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살라고 숨을 내쉬죠? 근데 계속 나가. 그럼 이게 생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사 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 사측에서 보면 이게 사가 계속 가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죽음의 끝이 죽음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생이 발생되는 거예요? 생이 발생 사는 거죠. 이게 사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언제 끊일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얘도 또 다시 사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생과 사가 점점 하나가 전부 이 선은 다 점으로 이루어졌죠? 이 점점점 하나가 다 뭐라고? 생과 사가 같이 있는 거야. 동전의 양면이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뭘만 본다? 생만 봐요. 나이가 80, 90 되면 그 중에 뭐만 본다? 사만 봐.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야.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 중에 뭐만 봐요? 사만 봐. 그 사와 생은 뭐라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유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만 본다, 생만 본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만 보니까 좋은 거야, 사만 보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판단을 안 하려면 이 판단을 판단하기 전에 차단해야 되죠. 멈춰야지. 이 차단하는 작용이 뭐 같아? 그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런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부연 설명을 하죠. 10은 원래 10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식이 어디로 갔어요? 10으로 갔지. 그러니까 다시 10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거나 깨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의식으로 모든 법이나 말씀은 그렇게 의식으로 작용됐다는 걸 아시겠죠?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래요. 특히 공사상 대승경전은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10을 다시 설명을 하지. 어떻다고 10이? 양쪽이 어떻다고? 같다고. 양쪽이 같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이 직선이 양쪽이 같아버리려면 뭐밖에 없어. 얘를 휘어가지고 그죠? 얘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을.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있어요. 이 원도 분명히 시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디가 시작인지 말할 수가 없어. 다 시작이고 다 시작. 시작이 있는 곳은 무조건 그곳이 끝이에요.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만 존재한다? 우리들의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만 시작과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양단이 있는 거지. 양단이 있는 거고 이견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견이 있으면 항상 싸우죠. 대립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견이 있다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견이 있습니까? 이 이견이라는 건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생각에만 존재해요. 그러면 이견하지 마 말을 하면은 이게 처방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난 일을 자꾸 경험시키면은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 인터넷이라는 이 정도도 생각을 극대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도 이게 불행해요, 정말로.
저는 절에 있으면서 빈둥대는 시간이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나는 수행이 부족하다, 수행을 해낸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그 빈둥대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벌써 마음에서 불안감이 일어나고 자책감도 일어나고 막 그냥 붙들어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결이 생기죠. 그럼요, 생기죠. 그렇죠. 네, 다 그래. 특히 스님들은 더 그래요. 네. 근데 이러면 병 나. 이렇게 되면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나요. 그래서 옛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지금 중국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저 시골 동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할 일 없이 보내요. 할 일 없이 하루를. 할 일 없이 하루 보내도요. 잠 잘 자요. 밥 잘 먹고. 근데 우리만 이놈의 하루가 24개, 48개로 쪼개. 그것도 부족하대. 아주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제 좀 자기 자신에 좀 관대해져 보세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조여왔기 때문에 좀 관대하는 연습. 괜찮아. 놀아도 괜찮아. 잠 좀 자도 괜찮아. 예불 좀 하루 빠져도 괜찮아. 좀 관대. 오늘 돈 벌러 좀 안 나가도 괜찮아. 그리고 알아차리세요. 불안해하는 마음을. 분명히 일어나니까. 해결 안 되면 올리시고 글로. 일공이라는 것은 양쪽이 같아. 원동 그러니까 그때 원동태를 내가 그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이게 설명이 쉬워지잖아요. 원동태어를 보통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 가지로 같아서 뭐 이렇게 설명했던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원은 하나로 같다. 그 다음 설명이 쉬워지잖아요. 이 뒤에 쭉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 제자는 가지런하다. 가지런 또는 여기서는 이제 정리가 잘 된 그런 의미로 난 이제 해석을 해요. 어디로 보면 뭐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나는 구체적으로 가지런 아주 질서 있게 정리가 잘 되게 곧 그대로 필연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포함하고 있다. 왜 만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승천조사는. 여러분 의식이 이걸 들으면서 뭐에 빠졌느냐를 돌이키면은 이거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스님, 상이라는 게 자꾸만 그게 거기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네. 나쁘다. 뭐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만상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일견 안에 만상 다 있다. 일견 안에 만상이 다 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경험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의 판단의 작용이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의식이 작용했나 이걸 돌이키면 요 말을 왜 했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만상이 하나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만상이 다 한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만상이 일공이다. 네. 만상이 일공이다? 네, 만상이 다 한 마음 작용이라는 제 마음에. 그거는 자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사량해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네,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잘했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아까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니까는 여러분 의식이 어디로 작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렇게 돌이켜보라고. 그렇게. 원래부터 하나 공이야. 하나 공은, 공이 하나니까 양단이 없지, 똑같지. 동일해.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의식이 어떻게 작용했냐고. 그거를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 공이라는. 그럼 공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다. 하나다? 네, 하나다. 그 전에 하나다라고 말하기 전에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게 공안에 만상이 있다. 공은 보통 우리가 인식할 때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이라는 거를 설명을 이제 지금 승찬조사가 이거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을 여러분이 들으면 우리는 이미지가 의식이 어떻게 작용한다? 공은 공허하다. 그렇지 허공 비었다 이렇게 의식이 작용하죠. 네. 그것을 지금 내가 다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이미 작용한 그것을 여기서 계속 다시 돌이켜서 경험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니까는 너 지금 공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다 있어 다. 만상이 다 있어. 그러면 이 말은 공에는 만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걸까요 승찬조사는? 뭘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승찬조사는? 너를 봐라. 그래. 뭐하고 있는? 뭐하고 있는 나? 헛다리 짚고 방질방하고 있는 경에 갔다, 능에 갔다, 공에 갔다, 달에 그렇지. 갔다. 네, 오케이. 네, 그런 너를 보면 그 아래 만성이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방질방하는 그게 저는 살아가는 거 맞는 거다. 처음에 공에 여기 능에 갔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그 뒤가 그 말까지는 그 말을 봐서는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뒤를 보니까 안 받구만. 같이 생각에 빠져 있어 그만. 네,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의식에 바로바로 빠지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속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전에 저는 욕지에 딱 갈 것이 욕지. 저는 주관, 객관, 아까 말씀하신 거다 양단, 일공, 만상 이게 다 저는 봤을 때 제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를 말하는 거다. 네. 제가 경험한 봤을 거. 때 그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그러면 그거를 경험한 걸로 서술해 보세요. 주관 객관이 다 제가 생각해 객관이 그냥 남이 아니라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견 그게 주관 객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니까 그게 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다 일공이 제 안에서 일어나니까 또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만 가지 생각을 다 자기가 짓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요. 이제 조금 연습이 되네요. 자기 생각을 의식을 0.0000000초 만에 작용된 그 의식을 다시 돌이켜서 되짚어서 이제 경험시켜내는 그 습관이 조금 이제 됐어요. 그게 뭔지를 조금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내되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얼마든지 마음을 내고 생각을 내되 생각에 얼마든지 내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껏 생각의 바다에서 놀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겁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파도를 겁내지 않는다.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파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를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면 마음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번뇌가 안 일어났으면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하네, 편안해서 좋네 한다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 심층의식은 뭐냐면 뭐예요? 번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경험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양단의 이견에 빠져있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명상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잔잔합니다. 이건 다 대부분 생각의 차원이면서 이견이에요. 이견. 양단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든 명상을 하지 않아든 양단이 일공이 개념으로 이제 이 체득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행주자 어목동정이 뭔 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심시도가 왜 그 말이 나온 말이 그 심의식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저기 양단을 알고 싶어 그런 것보다 예. 욕심 때문에 양단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그렇게 들려요, 저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해석을 자꾸 나만의 내 살림을 하는 거야. 그게 좋아. 내 의식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도 뭐 그럴싸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양단이 생긴 거야. 그죠? 내가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뭐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요게 먼저 배웠던 이류, 일류, 뭐 일심, 불심, 불생 있죠? 만법무구 전주에 배웠던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 차원의 해석이 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꾸. 자, 화두 하나를 던져줘 볼까요? 네. 이거는 물소가 있어, 물소가. 물소가 있는데 여기 물소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갇혔어. 갇혔는데 요 조그만 창문 하나를 발견했어. 야, 저걸로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머리 하나 정도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나갔어요. 결국 나가가지고 엉덩이 대퇴부까지 다 빠져나왔어. 그런데 이놈이 꼬리를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네. 요게 화두야. 이게 무슨 형국이냐 이거야. 이게 화두야. 내가 만든 화두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공안이야. 힌트를 줄까요? 힌트 줄까 말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화두공안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한다. 자, 저 화두가 풀렸으면은 언제 또 저한테 와서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없어요?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